수사검사 명단 공개, 저 사진에서처럼 말이죠. 그런데 또 일부 명단은 틀렸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문심보다는 양심이 먼저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과연 출석 아니면 불출석? 함께 보시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2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 검찰이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내일부터 1박 2일 호남 지역에 경청 투어를 떠난다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호남행을 택했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내 의견 여론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던가 서면 조사 검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불응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파렴치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가족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그리고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발언하는 거 보니까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변호사님에게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검찰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선상에 놓는 혐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가볍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플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할까요? 뭐 그것 중에 하나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간에 어쨌든 좌우지간. 두 번째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고 김문기 씨를 아는데 모른다고 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 비교적 이제 쉬운 것 중에 하나로 소환을 통보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는 이 대표가 불응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혐의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하고 점점점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소환을 통보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영장 청구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불체포 특권, 야당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런데 어떤 창이 강한가, 어떤 방패가 강한가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흥미로운데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소환 통보 말고 영장 청구잖아요. 뭐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네네. 사전 구속영장이든. 그런데 그 카드를 검찰이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혐의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럼 그때마다 사실은 좀 고민이 되겠군요. 민주당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이 성남FC 사건은 그야말로 딱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심플하다. 너무너무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절차 내로. 그 심플하단 말은 네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죠. 이재명 대표 말이 맞거나 검찰 말이 맞거나 그렇죠? 아니죠. 이거 웬만하면 혐의가 100% 인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정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 이야기 하시던데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는 좀 복잡해요. 막 이게 뭐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더 확실한 케이스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게 제3자 뇌물죄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모 재벌로부터 약속을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내가 아는 그 절이 있는데 그 절에다가 시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형 나왔거든요. 예. 제3자 뇌물죄로 똑같아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성남시장, 뭐 A 재벌이 이제 두산으로 됐고 절이 그 다음에 이제 성남FC가 됐는데 그런데 그 금액은 이번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요. 지금 뭐 한 160억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죄질은 훨씬 더 나빠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때 자기가 다니는 절이나 뭐 교회나 이런 데다가 헌금 좀 하십시오. 좋은 일 하게. 이런 의미였는데 이거는 두산건설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갖다가 받잖아요. 아니 그때 그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이 네네. 실형 유죄가 나왔어요? 실형 나왔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래요? 실형 나와가지고 그 주지 스님이 여자분이셨는데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다 막 아니 그럼 그 주지 스님과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공정거래위원장과는 그냥 아무런 사이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존경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지 스님이 근데 연세가 되게 높은 분이었거든요. 시주 좀 하시라 해서 네네. 시주가 이루어졌는데 네네. 그것도 제3자 뇌물로 인정이 됐다고요? 그런 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그래가지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10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죄냐라고 그러는데 제3자 뇌물죄냐고 그러는데 10원 한 장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예. 제3자 뇌물죄지 10원이라도 받았으면 10,000원이라도 받았으면 그건 그냥 뇌물죄거든요. 그다음에 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남FC 가지고 난리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장동이 늦어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이 착착착 진행됐으면 지금쯤 아마 대장동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했을 텐데 김만배 씨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돈을 갖다가 은닉하려고 했던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모 부회장 나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의심하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이재명 대표 측에 돈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거 확인을 갖다가 한 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또 김만배 씨가 뭐 좀 극단적인 시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남지청에서 왜냐하면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시장 한참 밑에 있던 팀장이 기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더 질질질 끌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장동과 하는 거 보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장동이 늦어지니까 성남지청 입장에서는 지금 소환해가지고 빨리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혐의가 확실시된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건 정상적인 행정이고 후원 유치다, 잘한 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확실시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다 이 건은 너무 심플하다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재수 의원님의 또 반론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는 기업에 본인의 이제 절에 시주를 할 것을 부탁해서 시주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 유죄가 나왔다라는 판례도 좀 정혁진 변호사님 들어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정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확신에 차서 이것은 명백하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유죄다. 이렇게 아마 판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것이 가장 대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기소 전 단계고 수사 단계에서 100% 유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왜 있는 겁니까?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남FC는 그야말로 성남시의 시민구단입니다. 시민구단. 덕을 보게 되면 시민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기초단체장들 또는 광역단체장들 또는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해외 기업들 유치하려고 그러고 대기업들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기업 하나라도 유치해가지고 네. 자기 지역에 일자리 늘리고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 예를 들면 땅을 싸게 준다든지 또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인센티브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 분당에 LH라든지 식품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4년 전까지 이런 공기업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문에 경기도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를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일자리도 줄도 공기업들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산건설 같은 경우 그렇게 용도를 변경을 해주고 그러면은 두산건설 관련 계열사들 다 들어와라. 그러면은 성남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그런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대기업들 유치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이면 예. 대구FC, 성남FC, 제주FC, 강원FC, 인천FC 전부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장관들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개인의 호수머리를 채우기 위한 부정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가장 큰 전제는 무죄 추적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네. 유죄다. 이렇게 예. 특정을 하는 것은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번에는 생각합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혐의로 이제 소환장이 날라오면 그때도 혹시 불응합니까? 그런 거죠. 이제 검찰이 이번에 예. 이제 당 대표실하고 의원회관에 예. 팩스를 동시에 한 장씩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한 통씩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런 거죠.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변호사라든지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을 하겠죠. 일정 조율을 먼저다. 28일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이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율을 하겠죠. 예. 정말로 소환을 하려고 했다면. 근데 그러지 않고 팩스 넣고 실무자가 전화 한 통씩 딱 하고 끝났다. 이건 뭐냐면 검찰도 자기네들이 어차피 기소를 할 거니까 소환에 응하든 소환에 응하지 않든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소환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소환에 응하는 게 또는 응하지 않는 게 검찰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 결국은 기소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환 여부는 응하고 응하지 않는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